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에 대한 입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 강의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일단은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해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눈에 익숙하고 귀에 익숙하도록만 해놓으면 됩니다. 자, 입문 강의 전에 일단 먼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겸으로 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에 대한 과목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하고 설명을 하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 과목은요, 일단 공인중개사 법령 및 그 다음에 또 중개 실무라는 과목입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요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요. 공인중개사 법령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신고법. 자, 부동산 거래신고 법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개실무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자, 30회 문제에서는 자, 이게 27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부동산 거래신고의 법령 부분 7문제, 26문제가 나왔죠. 26문제가 나왔고, 요거 7문제, 그 다음에 중개실무 7문제. 그래서 총 40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이 중개실무, 법령 요 부분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자, 그 부분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고요. 자, 일단 거래신고법은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신고라든가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중개실무는 주로 이제 경매 부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시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여기서 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일단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 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 방법. 자, 공부 방법은 글쎄 다른 교수님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다른 교수님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이 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수님이 혹시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일단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동영상을 공부하시면서 공부하는 방법 우선 뭐를 봐야 되냐면 동영상을 일단 봐줘야 돼요. 자, 동영상 강의를 일단 들어야 돼요. 동영상 강의를 자, 이해가 안 되면 2번,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다면 1번을 듣고 나서 자, 일단은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교재를 읽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라. 자, 이 교재를 읽어라 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자, 일단 제가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부하는 분들이 뭐를 중심으로 하냐면 동영상 강의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갖다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교재 펴놓고. 근데 처음에는 교재 펴놓고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한 2번째나 3번째 정도 되면 교재도 안 봐요. 그냥 동영상 강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영상 강의만 쳐다본다면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듯 하지만 자, 글자를 갖다가 보는 능력이 없어져요. 동영상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교재를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동영상 강의를 1회에서 2회를 듣고 나서 특히 민법이나 계란 이건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제 과목은 한 번만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법이나 계란 같은 한 2회 정도를 동영상을 듣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읽어야 돼요. 교재를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듣기 평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스피커로 나오는 걸 통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글자를 읽어나가거든요. 근데 글자를 읽어나가는 부분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40문제를 푸는데 자, 거의 글자 읽다 보면 그 40문제 중에 한 30문제 정도 풀면 한 50분 그냥 지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자, 교재를 읽는 연습을 함으로써 지문을 읽는 연습을 여러분들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해서 계속 반복해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재만 읽어서는 안 돼요. 물론 나중에 동영상을 5번, 6번 보고 전체적인 이해가 된다면 이제는 교재를 몇 번을 동시에 읽어도 됩니다. 막판에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교재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판에까지 동영상 보시는 분들 있어요. 시험 치기 한 달 전, 2달 전에 동영상 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기본서. 근데 동영상 보는 게 아니라 교재를 꾸준하게 읽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라. 자, 일단은 동영상 보고 교재 한번 읽고, 동영상 보고 교재 한번 읽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에 그려지게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으로다가 반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시스템이 자, 시간 있을 때 조금 보고 시간 있을 때 조금 보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짜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끝나고 나서 1시간이나 2시간 무조건 계획표 짜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표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회사 갔다가 저녁 때 회식 있어요. 자, 회식 다 끝나고 조금 남으면 또 공부하고 이러면 절대로 합격 못합니다. 오늘 만약에 회식 있으면 가능하면 회식 참석 안 하고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지간한 것은 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회식을 한다면 술 마시는 것 최대한 억제하고, 술 어느 정도 들어가면 공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술이 알딸딸한 상태에서 공부하면요, 공부 되게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딱 다음날 일어나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술 억제하시고, 그러면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나서 너무 무리하게 잡지 마세요. 무리하게 잡으면 나중에 이게 그 시스템대로 굴러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해서 동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나중에는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제 교재 순서가 공인중개사 법령,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법, 그 다음에 중개실무이니까, 자,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들 입문서 교재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보도록 하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 부분에서 보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총칙 부분을 할 텐데요. 자, 거기 보니까 목적 있죠.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이유를 바로 공인중개사의 재정 목적이라고 해요. 자, 재정 목적은, 자, 이 법은, 자, 여기서 이 법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을 얘기합니다.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정해요.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그냥 전문성을 올리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을 해서 전문성 올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히 육성하여, 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그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 목적, 재정 목적이라는데요. 그 목적은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이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 법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법 만들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다 보니까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최종적 결론이 나오더라. 자, 만든 이유를 재정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거 가지고 문장을 갖다가 변환시키고 말 바꾸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기본 강의에서 일단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 보죠. 용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용어의 정의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가장 먼저 중개라는 부분. 자, 여러분들이,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개란, 이거는 하나의 소개 알선이에요. 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알선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중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중개라는 말을 많이 듣지 못했는데 뭐를 많이 들었냐면 소개라는 말과 알선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소개, 알선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소개, 알선, 이건 뭐예요? 양쪽을 갖다 연결시켜 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국어사전의 개념인데, 그러면 이 법에서의 중개는, 자,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공인중개사법. 여러분들 이 법 하면, 아, 이거는 뭐다? 지금 이제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그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득실 변경을 하는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 소개하는 거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중개란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리고 또 임대차, 그 밖의, 자,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됐죠. 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한 행위를 뭐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렇게 이 법에서 중개란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중개란 그럼 뭐다? 자, 이때 중개대상물이란 뭐를 얘기하냐면, 자, 조금 이따가 중개대상물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자, 중개주순 물건이에요. 토지하고 건축물 이런 것들이죠. 자, 토지 건축물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일단 그 뒤에 것 빼고 토지 건물을 잠깐 보세요. 토지 건물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는 당사자, 우리가 거래하는 당사자니까 뭐예요?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인 거죠. 이런 거래하는 당사자 간 사이에 매매를 뭐 하는 거? 소개시켜주는 거. 교환을 소개시켜주는 거. 임대차를 소개시켜주는 이게 바로 뭐냐면 중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중개는 결국은 자,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입문 강의 때 보시면 아, 중개대상물이 뭐다? 바로 이런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이 법에서 직업을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뭐를?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을 소개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이 법상의 중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일 때, 아, 입문 강의 때 들었던 내용들이 조금씩 하면 기억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용어전에 보면 공인중개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공인중개사. 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공인중개사법. 자격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럼 자격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겠어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표현하겠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중개업이란 자 중개업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 보면 중개라는 말은 여기서 이미 설명드렸어요.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걸 이렇게 했죠. 업은 소위 말하면 뭐냐면 장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업은 뭐 하는 거다? 장사하는 거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업하면 자, 뭘 볼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자, 요식업하면 무슨 장사죠? 요식업, 밥장사, 식당 하는 거죠. 유흥주점업하면 술 파는 거죠. 업은 하나의 장사하는 거다. 그러면 중개를 장사하는 거예요. 소개시켜주는 것을. 자, 그래서 이건 업은 장사하는 거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러면 업이란 중개업이란 뭐냐? 다른 사람의 의뢰야.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어떻게 한다?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행하는 것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의뢰는 거 부탁이죠. 이거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자, 이거 팔아주세요.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하는 걸 행위를 내가 한 행위를 잘 보세요.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그렇죠? 그럼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나 아파트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는 사람 어떻게 되죠?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나 살 겁니다.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 나 아파트 살 거니까 자, 팔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거죠. 둘을 일단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때 사게 해주세요. 팔아주세요 하는 게 의뢰입니다. 돈 받아야 돼요. 장사하기 위해서는 돈 받아야 돼요. 무료라는 것은 장사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업이 뭐냐? 이게 계속적, 그 다음에 또 반복적인 개념입니다. 계속적, 반복적 이렇게 됐어요. 자, 계속적, 반복적 개념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계속해줘야 돼요.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은 장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일단 부탁해야 되고요. 돈 받아야 되고 계속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이것은 장사다. 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뭐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한다. 그러면 이때 개업공개사 한다면 이거 뭐 한 거예요? 자, 등록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건 등록한 자예요. 등록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있고 등록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신고만 하면 일단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은 규제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 부분에서 보면 주로 건축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나이트클럽, 숙박업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규제가 강하죠. 자, 그럼 신고는요. 나 이거 하겠다라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는 규제가 약한 건데요. 자, 그러면 등록은 뭐냐? 등록은 허가업종과 신고업종의 가운데 끼는데, 자, 허가와 등록의 차이점 아무나 못하도록 해놓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문을 열어주는 것이 허가와 등록인데요. 자, 근데 허가는요,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세요. 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구냐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등록은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그럼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지 하죠. 자격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개설 등록을 해야지만 업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등록한 자를 뭐라 한다? 개업공개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이거는 그러면 사장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 사장 등록한 자 그러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보면 자,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소속공개사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했죠. 자,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하면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되고 밑에 취직하면 소속공개사가 되겠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어떻게 된다? 중개보조원은 얘는 어떻게 돼요? 자격증 없이 취직했어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선문 등
단순한 업무를 보좌하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속공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뒤에 취직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중개보조는 어떻게 돼요? 중개보조는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 이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뭔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런데 자, 위원회 하면 어떤 기능이냐? 여러분들이 위원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자, 위원회 하면 어떤 기능이냐? 심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다 두냐면 국토교통부에 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둔다라는 개념과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한번 보세요. 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따지고 둘 부분이 있는데 둔다와 둘 수 있다. 둔다, 둘 수 있다 이거죠. 자, 지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세부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입문이니까 이런 것을 따지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둔다는 반드시 두어야 돼요. 이거를 뭐 하냐면 필수사항입니다. 자, 둘 수 있고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죠.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그랬으니까 국토교통부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그 기능이 뭐였죠? 기능이 일단은 뭐였다? 심의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 거기 뭐 심의사항을 보면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사항이라든가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심의 부분을 일단 4가지 심의사항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 부분 볼까요? 자, 중개대상물은 아까 요 중개라는 개념이 있었죠? 거기에서 본 건데요. 자, 중개대상물. 이 법에서는 중개대상물을 5가지로 정해놓고 있고 이 5가지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 이 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법이 있어요. 자,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공장재단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중개대상물 하면 토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중개라는 개념에서 제가 이 2가지를 일단 봤죠. 토지 건물, 이게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토지의 정착물로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이 건데 이거는 이제 기본 강의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할 거고 일단 토지 건물 중심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거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입문 강의 이상을 들으신 분들은 부동산 학개론에서 자, 이런 부동산의 종류를 크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눠지고 협의의 부동산에는 토지, 건축물이 협의의 부동산이고 부동산으로서 간주하는 부동산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3가지죠. 3가지가 이 법에서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죠. 이 5가지 외에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외의 것을 중개해 준다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죠? 이 5가지에 대해서만 하겠죠. 자, 그러면 토지 건물은 제가 특별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거예요. 토지하고 건축물이 뭐다라는 것은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 자, 나무를 등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임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여기에 나무들이 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임야가 있다면 이 임야를 처분하면 이 안에 있는 뭐까지? 나무까지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를 뭐 한다면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자, 이쪽 전체 나무를 등기를 해놓음으로써 어떻게 된다? 자, 여기에 소유권이 생긴. 자,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우면서 소유권의 개념을 혹시 배우셨겠죠? 혹시 1차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중개사법을 먼저 보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끄세요. 끄고 1차 과목을 꼭 먼저 보셔야 돼요. 1차를 먼저 공부를 몇 번 해보고 나서 2차 과목을 공부해야지만 자, 민법이라든가 개론이라든가 이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민법 다 강의 못해요. 모릅니다. 민법을 강의하고 또 민법에 대해 잘 하시는 분 민법 선생님이에요. 여기다가 민법 쫙 하면서 설명 못 드려요. 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지금 제가 강의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1차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바로 제 과목을 열어서 공부하신다면 내리고 1차 과목 다시 공부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소유권이라는 개념 민법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아마 용어의 정의 입문 강의 들어오면서 소유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한번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 자, 원래는 토지에만 소유권이 있고 이거는 토지의 부속물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등기를 함으로써 이 나무에만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도 소유권이 있죠. 나무에도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바로 임목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소유권을 별도로 만들어준 이유는 나무만 처분하기 위해서요. 자, 이게 이제 임목이라는 겁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아마 입문 강의, 기본 강의 때 아마 할 거고요. 자, 광업재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장재단이 있어요. 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자, 똑같아요. 공장만 가까운 거죠. 자, 공장 건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공장 용지가 있고요. 그 안에 기기이고 설비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각종 무체재산권, 뭐 공업소유권이란다, 특허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묶어서 재단 목록을 만들어서 뭐 한다? 등기를 하게 된 거예요. 등기를 함으로써 이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죠. 자, 나무만 부동산을 취급하죠. 이 공장 전체, 건물과 토지만 부동산이라 이 안에 기기 설비도 목록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물건으로서 하게 되는 거예요. 취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재단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 법 이름에서 나오는데요.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하나의 물건으로서 처분한다. 어느 또 저당, 또 돈을 빌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중개대상물입니다. 5가지. 준부동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을 잠깐 봤고요. 이 5가지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이게 중개대상물이구나 라는 것만 일단 짚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